1885년 3월 베트남을 점령한 프랑스군. 청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포격을 시작합니다. 청나라 방어군 일단 프랑스군의 강력한 화포에 쓸려나가지만 남아도는 건 사람밖에 없던 청나라. 이 막강한 서구 열강을 악착같이 막아내려 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구축한 방어선들은 하나하나 점령이 되고 프랑스군이 중국 광서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 보이는데, 이 전투가 바로 청불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투, 진남관 전투였습니다. 18세기 중엽,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인도에서 쫓겨난 프랑스. 마땅한 식민지를 모색하다가 눈에 띈 곳이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안남, 즉 베트남이었습니다. 1858년 천주교 박해라는 오랜 레퍼토리를 핑계삼아 베트남을 침공했는데, 당시 베트남은 청나라의 셔틀, 조공국이었죠. 청나라 조정은 베트남에 군사를 파견했지만 지속적인 국지전으로 막대한 병사들이 계속 소모되면서 교착 상태만 유지됩니다. 결국 청나라는 베트남을 프랑스에게 양보하고 청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프랑스와 평화협상을 맺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1884년 8월 통수의 나라 프랑스는 청군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청나라를 다시 공격합니다. 프랑스 극동함대는 청나라 복권함대를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박살내버리면서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1884년 8월 말 마침내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청소년 불가전쟁, 청불전쟁이 시작되었죠. La dynastie Qin a déclaré la guerre. Éradiquons cette vieille dynastie. 그리고 1884년 12월 베트남 북부까지 거침없이 밀고 올라간 프랑스군. 베트남과 중국 방서지역 관문이었던 진남관을 점령하고 머리스만 많고 전투력은 없던 청군을 몰아치며 베트남 접견 지역을 넘어 중국 광서 지역까지 도달합니다. 아프리카 보병 부대와 외인 부대까지 투입한 프랑스군. 광서 지역 마을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민간인 학살도 자행하는데, 그리고 그 시기 청나라 조정은 일찌감치 현직에서 은퇴한 한 노장에게 이 광서 지역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라는 명을 내리는데, 이 노장이 바로 풍자재. 칠순이 다 된 마당에 누가 성룡이 만든 영화 아니랄까봐 쿵푸 실력도 장난 아닌 이 할아버지. 자기네 땅을 침범한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이 버닝했던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당시 청나라 조정의 중신 이홍장은 이 전쟁을 오래 끌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죠. 오히려 프랑스와 평화협상을 맺고 싶었던 이홍장. 외모가 몇 층 업그레이드된 서태후에게 풍자지의 뒷담화를 털기도 합니다. 年老体衰，力不从心，不能战；府中无墨，胸无韬略，不能战；兵械简陋，杀伤力弱。 풍자재는 군사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산지에 있던 군벌들에게 합류를 요구합니다. 물론 그 나라답게 이런 맞짱 승부가 없으면 섭섭하겠죠. 让小老婆的枕边风给吹没了吧？兄长的话不敢吗？ 이렇게 여러 재장들을 모으고 이곳저곳 마을에서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풍자재의 병력은 조금씩 증원되어 가는데, 人马虽少，但兵械厉害，猛如神魁。咱们可以组建决死队，突击法医。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풍자재는 이렇게 와우장룡스러운 유격전을 펼치면서 프랑스군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풍자재의 활약은 당시 광서 지역을 침범했던 프랑스 원정군 2여단장 네그리의 사령관에게 전해집니다. C'est un homme à fort caractère. Un homme demandait des tactiques militaires qui seront effacées et de l'histoire. 풍자재의 부대는 프랑스 아프리카 대대 지휘관까지 포로로 잡기도 했죠. 심지어 풍자재는
그 연세에 아프리카 대대 지휘관과 진검 맞짱까지 뜨기도 하는데 적당히 합시다. 여기 정선은 적응이 참 어렵습니다. 풍자제 부대는 당시 태평 청국군을 진압했던 소은규의 회군 병력과 연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不过一旦开战，能否再遣兵马，由我调动。 게다가 태평 청국 군벌 잔당이었던 유영복의 흑기군도 이 전쟁에 투입되었는데 외세의 침략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군벌도 이렇게 대동단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1885년 2월 통합군 사령관이 된 풍자제, 프랑스에게 빼앗긴 진남가는 물론 점령당한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不袭击，法军也会进攻。 그리고 프랑스의 추가 공세를 감안해서 여러 겹의 방어선까지 구축했죠. 프랑스군 역시 광서 지역에 완전히 진입하려는 작전을 계획하는데 Cher Jules François Camille Ferry, merci d'avoir permis aux guerriers de la ligne. Ce sera un moment de gloire, une gloire historique à la République française. 전투 패딩으로 갈아입은 풍자제, 프랑스 군과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我们已经没有退却的余地，我们的身躯是最后一道防线。不把这块牌子插到镇南关，这口棺材就是我回家的坐骑。 1885년 3월 23일 프랑스군 대포가 발사되면서 드디어 진남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 결과에 따라 프랑스의 광서 지역 점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죠. 역시나 강력한 프랑스군의 대포는 청나라 병사들을 패닉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데 프랑스는 현지에서 징병한 안남 병력들도 전장에 투입합니다. 청포병도 마포를 발사하기에 이르지만 사거리 싸움에서는 프랑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방어선에서 계속 내몰리는 청병사들. 立即退回去，放我们过去吧，真挺不住了。开枪！ 후퇴하는 아군들에게도 가차없습니다. 청병사들과 안남 병사들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은 계속되고 풍자제가 있던 본진까지 포격을 받게 되죠. 立即撤到后轮防线，伺机搏战。明白。 네그리의 사령관의 프랑스 2여단 Un général de la dynastie Qin et vous aurez 3000 à l'attaque! 이번에는 아프리카 부병대대와 외인 부대를 투입시키는데 더 이상 방어선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치열한 백병전까지 벌이기도 했죠. 이렇게 보면 프랑스군 피해도 막대할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차피 영화란 자기네 나라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 목적 중 하나일 테니 이렇게 안바 시술도 하고 그리고 이쯤에서 적군 사령관의 이 대사가 나와주면 금상첨화겠죠. Immédiatement à retraite, prépare l'artillerie. 3월 24일 전투 이틀째 진군을 강행하던 프랑스군 느닷없이 스트로폼 돌덩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유영복의 흑기군이 구원 병력 마냥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기관총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죠. 어느덧 방어선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프랑스군. 대청산 방어선도 수중에 넣고 관전액 방어선도 돌파합니다. 이제 최후의 방어선만을 남겨놓은 풍자제군. 小青山溶洞乃壮人百年久教，万不得已可点燃九教，形成山火，阻止法医。 이제부터 풍자제의 근본을 알 수 없는 전술이 발휘되는데 你立刻到小青山溶洞，利用九教燃火。 산속에 오랫동안 처박혀있던 술 저장 창고에 불을 붙여 공격한다는 화공 머시기 전술. 영화는 갑자기 용의 전쟁에서 디워로 장르가 변경되고 도수 높은 술에 붙은 화염이 이렇게 프랑스군 진영을 휩쓸면서 무쌍 도륙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서구 열강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토리. 네그리의 사령관, 갑자기 바뀐 장르로 인해 전투에서 패하자 자괴감 느낍니다. 어찌됐건 1885년 3월 29일 풍자지의 청병력은 프랑스군을 어찌어찌 몰아내고
진난관을 다시 수복하게 되죠. 이렇게 그동안 외세에게 한없이 털리기만 했던 청나라, 웬일로 진난관에서 프랑스군을 격퇴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 전투를 진난관 대첩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말이 좋아 대첩이지 프랑스군이 불과 70여 명 전사하는 동안 청군은 3천여 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그냥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중국 기록에는 프랑스군을 1000여 명 이상 격퇴했다고 하는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프랑스군은 남쪽으로 철군하게 되고, 청나라 역시 그동안 은 10억량이나 지출한 이 값비싼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죠. 결국 청나라는 타협을 요구하게 되고 모든 조건은 청불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데,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프랑스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죠. 베트남을 잃은 청나라, 이제 남은 조공국이라곤 조선뿐이었고, 그 조선을 노리고 있던 바다 건너 섬나라를 막강했던 프랑스보다 약간 더 만만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이 섬나라가 생각처럼 만만한 나라였을지, 그리고 베트남을 식민지 삼은 기구만장 프랑스, 70년 후 그 후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청불전쟁 진난관 전투를 애매모호하게 포장한 영화 용의전쟁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